I'm trying to go home. All of my change I spent on you. Where have the times gone, baby? It's all wrong. Where are the plans we made for two?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언 강사를 여러분의 힘찬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 부모님에게 큰 절을 올렸다 이렇게 10년 전에 강의할 때 한번 말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대학교 졸업할 때 이제 고시생이 합격한 상태에서 지금 졸업을 하는 거거든요. 서울국대 수석으로 졸업하면서. 그래서 이제 뭔가 그 성공에 대해서 부모님이 도와주신 것에 대한 감사다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물론 이제 부모님이 없으면 제가 존재할 수 없겠죠. 그런데 저는 첫 번째 외모가 변변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시를 합격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키가 10cm만 컸더라면 이 학생들이 저를 가만히 내버려 뒀겠는가 이런 착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죽으라고 쫓아다녔어요. 요즘 같으면 이제 스토커로 아마 벌금 아니라 감옥도 갈 수 있는 정도로 막 죽자살자 쫓아다녀본 기억이 있는데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슴에 어떤 상처를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였는데 그때 처음에는 부모님을 원망했어요. 부모님이 왜 나를 키를 작게 기르셨나, 얼굴은 왜 크게 했나. 또 요즘은 이제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곱슬머리가 유행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평생 콤플렉스였어요. 아마 제가 머리 편하게 이렇게 지금 일부러 뭐 빠마한 건 아닌데 곱슬머리로 이렇게 밖을 다닌 게 금년 들어서 처음이에요. 태어나서 항상 2대8 가르마를 딱 하고 쫙 이렇게 펴서 되도록이면 머리를 빗으려고 하고 그게 콤플렉스였으니까 대학교 때부터 그랬는데 지금은 이게 그냥 오히려 돈 되는 머리라고 하더라고요. 하여간 대학교 때는 그 외모라든가 그것 때문에 굉장한 그 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부모님은 이렇게 나를 키웠나. 또 학교 다닐 때는 학원 같은 거 보낼 수 없다고 하는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싫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왜 학원이라든가 과외 보낼 만큼 형편이 안 됐나. 국영수 세 과목 가지고 대학 가던 시절이잖아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그렇기 때문에 세 과목만 잘 과외를 받으면 원하는 대학교를 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안 된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서울로 무작정 상경처럼 와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반에서 57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를 못 간다 선고도 받았었는데 그때 이제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공부는 네가 하는 거고 부모는 책을 사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책을 사주고 공부는 네가 해라. 그래서 공부를 못하면 네 탓이다 이거죠. 저는 이제 그게 너무나 가슴에 좀 큰 상처가 됐어요. 아마 제가 부모라 그러면 그 당시에 빚을 내서라도 자식을 과외를 시켰을 것 같아. 그게 안 되면 조금 더 싼 학원이라도 보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아버지는 끔찍도 안 하고 제게 이 말씀을 던져주셨거든요. 그래서 돈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그때 이제 오래 생각을 했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학원을 안 갔기 때문에 혼자 공부하는 습관을 들인 거죠. 네가 네 인생 알아서 해라. 공부는 네가 하는 거다. 그래서 지나고 나니까 돈이라든가 외모가 그 학창 시절에는 큰 마이너스라고 생각한 거죠. 나는 왜 이러나. 그랬더니 지나고 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복이라고 그러면 좀 너무 지나친 말이지만 장점이 돼서 돌아왔더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때 졸업하면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부모님이 저한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조건들, 가정 환경들 이런 것들이 지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다. 거꾸로 만약에 우리 집이 돈이 많았더라면 안 그랬을 것 같아. 제가 대학교 때 보면은 그때 벌써 뭐 자동차 몰고 다니고 그때 뭐 벌써 룸사롱 가는 애들이 있었거든요. 제대로 둔 사람 별로 없었어요. 고시 합격을 나중에 하더라도 뭐 고생 많이 하고 다 그 값을 치르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고 나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내 뜻 가지고 만들어가는 거구나. 이제 이런 확고한 어떤 신념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제목이 꿈을 꾸며 노력하면 이루어진답니다.
요즘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저희 집사람보다 반대를 해요. 요즘 대한민국이 과연 그 꿈꾸고 노력한다고 이루어지는 나라냐. 어떤 부 이런 것들이 이미 형성이 돼가지고 어려운 동네에서 태어난 애가 어떻게 서울대학교를 이를테면 가느냐, 뭐 좋은 대학교를 가느냐, 또 어떻게 좋은 직업을 갖느냐, 마치 가정 환경이 운명을 결정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절대 동의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태어날 때 운명이 정해진다고 하게 되면 저는 대한민국에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런 대한민국은 저는 절대 정말 원치 않아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거꾸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이루어지느냐. 이제 이 명제가 앞으로 대한민국에서도 지켜져야지만 대한민국에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직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미래가 궁금하면 500원. 이건 아시는 분은 이제 젊은 세대고 모르시는 분은 도대체 왜 궁금하면 500원인가. 그러니까 저는 그래 내 인생 내가 만든다. 제가 사실 이제 책을 썼습니다. 이 제목으로. 그런데 그 책 앞부분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공자님이 왜 위대한가를 따져봤더니 공자님이 이 말씀을 하셨더라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공자님 시대에는 그 옛날이잖아요. 태어날 때 왕이 되고 귀족이 되고 하는데 귀족이라든가 왕은 노력할 필요가 없죠. 그건 주어진 거예요. 가정 환경에. 그런데 공자님 하신 말씀은 네가 배우고 공부하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처음 하셨다는 이야기죠. 그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생각이었거든요. 지금은 뭐 당연히 학교를 가서 직업을 갖는다. 이건 당연한 건데 공자님 시대에는 내가 이를테면 왕이라든가 어떤 신분이 아니지만 내가 공부라든가 노력을 통해서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다. 더 잘 될 수도 있다는 그 생각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공자님이 위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제가 이제 한 가지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뭐냐면, 아무리 그 노력해서 성공하는 게 어려워도 노력하면 가까이는 간다. 이게 저의 큰 믿음이고 어떤 저에게는 큰 희망이에요. 항상. 제가 갑자기 뭐 공자님처럼 깨달은 또는 뭐 배워서 이걸 이제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저는 그 짧은 고시 그게 이제 제 인생을 많이 바꿨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는 굉장히 무식한 시대였죠. 고시 합격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 이건 도박이에요. 인생의 도박. 왜? 확률, 절대 확률이 말을 해주잖아요. 요즘도 뭐 구급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15만 명이 도전하는데 합격자는 1%, 1,500명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 중에 14만 8,500명은 헛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해도 안 되는 거죠. 그 확률상. 그런데도 어떻게 보면 국력 낭비가 큰데 그분들도 아마 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하면 가까이는 가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도달하지 않을까. 그게 이제 아마 인생을 도박으로 사는 것과 그 노력으로 사는 것의 그 차이가 아니겠는가. 만약에 그 뽑을 때마다 확률이 똑같다 그러면 그 의미가 없죠. 제가 엊그저께 이제 대성 학원의 입시 전략 실장이랑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재수 요즘 그 강남 경우에는 70% 정도가 재수를 한다고 합니다. 누구는 그런 말 하잖아요. 재수는 기본이다. 그런데 그분 이야기는 재수해가지고 더 수능 성적이 좋아지는 퍼센트는 1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재수해서 더 못하든지 잘해야만 본전인 거예요. 그런데도 70%가 해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 생각에는 더 해가지고 잘 된다고 믿고서 덤벼드는 학생들은 별로 없고 그냥 할 만큼 하다가 뭐 그냥 시간 되면 또 시험 보고 뭐 이런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학생들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비빔밥 이야기는 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이제 점점 또 더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사람이라는 게 말은 쉽지만 실천하기가 어렵더라는 얘기죠. 말은 쉽지만 실천하기 어려워요. 서로 말하기는 또 쉬워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가장 편하게 말을 하죠. 너 공부해라. 너 딴짓거리 하지 마라. 좋은 친구 사귀라. 좋은 말은 하루에 엄청나게 던져주지만 학생들한테는 하나도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때문에 굉장히 몇십 년 동안 궁금하게 생각했어요. 더구나 부모가 된 입장에서 이제 또 그 어른 된 입장에서 좋은 말을 하잖아요.
아마 교수님도 학생들한테 좋은 말 엄청 던져주지만 그 학생들의 또는 그 자식들의 행동으로서 변화되는 게 너무나 어렵더라는 이야기죠. 어제 저녁에는 제가 그 굉장히 만나고 싶은 분과 저녁 식사를 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이민정 씨예요.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 그분 책이 80만 권 팔렸답니다. 나이는 72세. 책 제목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따뜻한 부모들의 이야기. 그분이 이제 평생 하신 것은 어떤 거냐면은 그거예요. 왜 부모랑 자식이 대화를 하면 할수록 원수가 되나. 그렇죠? 공부하라고 하는데 얘는 부모를 점점 미워하게 되죠. 그걸 가지고서 이제 연구를 하고 프로그램하고 해서 지금은 자기 프로그램을 만들고 뭐 자기 밑에 있는 그 강사만 이제 거의 100명 가까이 지금 배출을 현역 지금 활동하는 분이 100명이나 돼요. 제가 이제 그분 책을 이제 이번에 2번째 읽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것을 느끼고 이제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도 읽지만 그분 책을 하루에 한 챕터씩 읽습니다. 아침 일어나서 한 챕터를 읽고 또는 이제 출근해서 한 챕터 읽어요. 그러고 나면 하루 그 생활하는 게 많이 달라져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실제 이제 어제 일이에요. 우리 집에서 제가 이제 좀 잠을 좀 이제 와이프보다 늦게 일어나는 거예요. 좀 자고 있어요. 와이프 일어나는 시간은 1시간 빨라요. 근데 제가 한참 이제 자고 있는데 전날 이제 피곤했을 거 아니에요? 자고 있는데 집사람 자고 있는 저한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아침에 무슨 국을 끓이면 좋을까? 그럴 때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제 잘 먹고 자니까 사실 아침 안 먹고 싶거든요. 살 찌니까. 근데 와이프는 지금 자는 저를 거의 깨우다시피 하면서 무슨 국을 끓일까를 물어봐요. 저는 속으로 무국을 끓이나 무슨 뭐 콩나물국을 끓이나 뭐 전 상관이 없어 사실은. 근데 이걸 지금 잠을 방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소리 빽 지르는 거죠. 아무거나 끓여 그러고 또 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순간에 어떻게 느끼겠는가. 집사람이 이제 저에게 물어보는 이유는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저는 제발 아침에 음식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이 귀중한 인적 자원을 아침 1시간 그 시간에 바쁠 때 서로 쓸 필요가 없다. 그 음식 하는 걸 기다렸다가 먹고 출근하면 제가 출근 시간이 늦어요, 자꾸.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간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제발 좀 되도록이면 이제 안 하게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집사람은 하고 싶은 거예요. 뭐 요리하는 게 재밌다나, 남편 뭐 밥 먹이는 게 재밌다나, 뭐.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제가 이제 그 소리를 빽 지르고 나서 아침에 이제 조금 이제 정신 차리고 생각해 보면은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와이프한테 미안하죠. 와이프는 지금 저를 위해서 아침부터 고생을 하는데 저는 소리를 꽤 지른 거죠.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는 우리 집사람은 국 끓이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남편 잘해주고 싶은 생각이 점점 줄어들죠. 부모랑 자식 간의 대화법을 이제 쓴 건데 이를테면 이런 거죠. 머리 깎고 딸이 집에 왔는데 미장원에서 왔는데 엄마 보고 사실 제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분 강의를 하네. 엄마 보고 이제 투정거리는 거예요. 내가 미장원 갔더니 머리를 엉망으로 잘라서 도저히 학교를 못 갈 정도다. 나는 이 머리 거울만 쳐다 보면 화가 난다. 지금 이거죠. 그럴 때 어머니가 딸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는가 그 가지수가 쫙 있어요. 첫 번째 어머니, 너는 맨날 시끄러운데 그런 이야기 하지도 말고 네 할 일이나 해라. 두 번째 엄마, 공부에 신경 써야지 왜 머리에 신경 쓰냐. 너 안 되겠다. 세 번째는 너 그러면 아빠한테 잃는다. 또 네 번째는 너는 맨날 불평불만만 하고 있는데 너 시집 가면 너 그렇게 살면 쫓겨나.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한 10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 대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순간에 이제 할 수 있는 그 반응이 한 10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10가지는 대부분의 이제 엄마들이 당연히 쓰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딸은 점점 삐뚤어 나간다는 거죠. 절대 뭐 공부에 신경 써 그런다고 딸이 공부 신경 쓰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이제 책 보면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책 벌써 10권 가까이 쓰셨죠. 그 사례집만 가지고. 근데 그분은 이제 일단 들어줘라. 맞장구 치면서 그 듣는 사람의 감정을 대신 표현해주라.
다른 직원 속상하니까 야, 너 정말 속상했다라고 이제 진심으로 그 표정으로 해주면 이렇게 응어리가 풀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해나가면 된다. 그걸 책을 10권 쓸 정도로.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어제 이제 그 대화 내용은 그거예요. 그분은 저보고 이제 대학생들 프로그램을 이렇게 그렇게 그 싼 값으로 줄 테니까 좀 해보라 이제 그런 말씀까지도 하시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제 뭐 부탁하지는 않았는데, 근데 그분과 저랑 이제 생각이 같았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사람은 여기 써놨잖아요. 알아도 행하지를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뭐냐면 깨달아라, 깨달아라, 깨달아라. 그러니까 같은 어떤 그 현상을 바라보고 행동할 때 깨닫지 못하면 알아도 절대 그 행동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제 경우만 해도 제가 집사람 사랑하는 거 맞고 집사람 그 아침 한 거 고마운 거 알고 그럴 때는 뭐 감사하고 칭찬하라, 그렇잖아요. 그런데 막상 행동은 그게 아니라 아무 국이나 끓여 이거예요. 아무 국이나 끓여 신경질적으로. 그러니까 왜 이럴까? 그래서 그분은 이제 그 훈련을 통해서 자꾸 깨달아간다 이제 이 생각이고, 이제 저는 조금 이제 또 뭐 그것 뭐 틀리다는 말씀이 아닌데 제가 생각하는 접근 방법도 달라요. 생각이라든가 말 같은 것이 즉석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그 앞에 풀빵기계를 써놨나 모르겠네. 풀빵기계다. 사람은 생각을 찍어내는 틀이 있다. 이 틀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분도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내 생각, 내 입장에서 말하다 보면 자꾸 상처가 생기니 항상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항상 그 기본 원칙이. 그러니까 이 원칙에서 모든 게 나가야지. 그렇지 않고 자기 편한 대로 그냥 얘가 말하면 딱 잘라고 그래 시끄러 공부나 이거잖아요. 그건 편하고 이제 간단한 방법이지만 절대 안 먹힌다 이거죠. 왜? 내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인생을 사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는 굉장히 쉬운 방법이고 당장 이익이 되는 방법이에요. 하나는 시간이 걸리고 나중에 크게 돌아올 수도 있지만 중간이 좀 피곤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은 뭐냐면 소비자가 이제 이런 행동을 보이죠. 같은 물건 싸게 사자. 굉장히 그 합리적인 행동입니다.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죠. 자, 그걸 이제 직장 버전으로 적용하면 이렇게 되죠. 같은 월급 일 덜하고 타자. 맞아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학생 같은 경우는 뭐 저도 이제 그런 유혹에 엄청 지금 빠져 있는 거죠. 대학원 가서 힘드니까. 그래, 쉽게 해서 최소 과목으로 그냥 학위만 하나 받자. 똑같은 생각인 거예요. 또 사장님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짜장면 값이 같은데 뭐하러 밑반찬 더 주겠느냐. 그렇죠? 이 사람은 어차피 5,000원을 내고 갈 텐데 이 사람한테 내가 굳이 저를 세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냥 오면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갖다 달라면 말없이 그냥 갖다만 주고 가고. 사실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은 사람들 많이 지금 서비스 정신 좋아지고 있어요. 음식점 가면 그래도 좀 친절하게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이제 어느 동포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보면 또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잘한 사람인지 그냥 잠깐 일하러 와서 지금 하는 사람들이 금방 알겠더라고. 일단 무표정해. 그 서빙하는 사람 진짜 무표정하고 막 좀 말을 하지 않으면 들은 척도 안 해. 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웃고서 손님한테 뭐 이렇게 다가오는 그게 전혀 없어요. 왜 그렇겠어요? 그분들 머릿속은 똑같은 거지. 나는 시간당 얼마를 받는 건데 내가 친절하게 한다고 돈 더 줘요? 절대 안 주잖아. 내가 열심히 손님을 위해서 뭐 이렇게 챙겨주면 돈 더 나와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자기는 딱 시간 되면 가는 거야. 시간 동안 이 일을 덜 하고 가는 게 이익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어놨지만 굉장히 일관된 그런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가지고는 뭔가 잘 안 된다는 게 문제지. 오른쪽은 다른 겁니다. 뭐냐면 싼 건 비지떡이지. 내가 옷을 사더라도 지금 이 옷이 참고로 제가 20년째 입는 옷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약간 색깔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옷을 입어보면 청바지 같은 경우도 그 대학교 때도 싼 청바지를 사면 한 철밖에 못 입어요. 완전히 그냥 거의 그냥 누더기가 되더라고요. 버려. 근데 제가 그 청바지도 가지고 있는 청바지도 거의 한 20년 전에 산 청바지 솔직하게. 그런데 아직도 입어요. 해지면 해진 대로 입어. 값은 좀 더 비쌌어. 그러니까 지나고 날수록 무슨 생각하냐면 그래 내가 조금 돈을 더 주고 그것도 일종의 투자 개념인데 지나고 나니까 괜찮더라고요. 길게 보니까. 제가 집사람한테도 그렇잖아요. 당신이 비싼 물건 사는 거 나는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당신이 10년 쓸 자신이 있으면 사라. 그 돈으로. 그럼 아깝지가 않다. 그런데 잠깐 사가지고 그냥 좋아 보이니까 사가지고 조금 지나면 심증 나서 안 쓰고 철지 나서 안 쓰고 이건 아니다.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자 같은 월급에 일을 덜 하겠다는 사람 그런 생각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같은 월급에 일을 더 하겠다는 사람이 예외적으로 있어요. 왜? 그래야지 인정받으니까. 학생 같은 경우는 요즘 이제 뭐 입사 이게 어려워졌다고 하는데 적당히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왜? 똑같은 사람이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내가 뭔가 다르게 하고 좀 낮게 뭔가를 스펙 쌓아가고 스토리를 쌓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찾아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지는 않아. 사장님 같은 경우는 요즘 이제 많이 날렸지만 어디 가면은 저는 그런 사장님 볼 때 감동하거든요. 접시에 반찬이 몇 점이 남았어요. 근데 와가지고 사장님이 맛있게 드시네요 웃으면서 아직 조금 더 먹고 싶은데 그냥 딱 바꿔주는 거야. 새 반찬으로 더 먹으라고 잘 드신다고. 그럼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아. 그럼 저는 생각하는 거야. 저 사장님은 진짜 이상하다. 왜? 밑반찬 줄수록 자기는 손해잖아요. 저는 돈을 더 내고 가지 않거든. 근데 막 주는 걸 보면은 다음에 그 집에 가고 싶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길게 보면 이제 이쪽과 이쪽이 뭐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본 거예요. 같은 물건 싸게 사는 게 같은 월급 일 덜 하는 게 왜 잘못됐을까? 굉장히 합리적인 행동이죠. 그런데 길게 보면 이렇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그러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눈에 안 띄어. 또 기업 같은 경우는 같은 물건 싸게 만든다고 하는 유혹에 굉장히 빠져 있어요. 많은 사장님들이. 그런데 안 팔려. 건설회사들 설계도대로만 만들잖아요. 설계도대로만. 자기가 창의를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건설회사는 대부분의 그 입찰을 봐가지고 그 들어가는 회사들. 그러니까 박타죠. 왜? 같은 물건은 상대방이 또 싸게 살려고 하잖아. 건설회사 싸게 그냥 그 입찰을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힘든 거예요. 또 어떤 물건을 만들었을 때 자기는 이제 원가 절감한다고 싸게 만드는 거예요. 한국에서 만들다가 비싸면 중국 가고 중국에서 뭐 어디 인도네시아 가고 그 다음에 뭐 베트남 가고 뭐 방글라데시까지 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싸게 만드는 건 너무나 쉬운 거예요. 나는 중국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내 경쟁자는 베트남 처음부터 가는 거야. 나는 망하게 돼 있어. 그렇잖아요. 물건을 갖고 값은 그쪽이 싸잖아. 그래서 같은 물건을 싸게 만들고 싸게 산다는 이 그 전략이 기업을 망하게 하는 전략이 돼버린 거거든요. 실제로 중국 가서 지금 청도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망하고 있어요. 똑같은 이것 때문에. 그 다음에 인생을 길게 보면은 상대방은 바보가 아니잖아요. 손님이 단무지 하나 덜 주려고 사장님이 그 찌찌하게 하는 거 왜 눈치를 못 채겠어요? 비교를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당장은 내가 이익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손해는 거고, 직장에서도 일을 덜 하는 게 이익인 것처럼 자꾸 깨부리는 쪽으로 가게 되면 이 사람은 금방 알죠. 조금 지나면 얘는 조금 안 되겠다. 그래서 오래 지속될 수가 없죠. 친구들 사이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맨날 얻어먹기만 하고 10번 얻어먹고 한 번 사면 그 친구는 떨어져 나갈 것 같아요. 웬만한 부잣집 아들이 아니면. 그렇잖아요. 왜? 내가 이익을 보지만 상대방 손해보기 때문에 어떻게 그 관계가 지속이 될 수 있냐 이거죠. 나는 이익이야.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성이 없겠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자, 아까 내가 생각하고 노력하는 대로 그 인생이 만들어진다고 하게 되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씨를 더 많이 뿌릴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더 씨가 많이 열매를 맺지 않겠는가. 오늘 시간 때문에 이제 자세한 이야기는 많이 못하는데,
결국은 우리나라가 잘 나가는 이유, 제가 이제 그 기업체 사람들 만나고 쭉 뭐 삼성이나 쭉 만나 보잖아요. 그럼 핵심이 그거더라고요. 우리가 중국에 밀리지 않고 갈 수 있는 그 이유는 싸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는 앞서가기 때문이다. 만약에 싼 걸 노렸다 그러면 우리는 중국한테 지금 먹히고 죽는 거죠. 조금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꿈. 요즘 보면 이제 꿈이 큰 산업이 돼가는 것 같아요. 고도원 씨의 그 아침에 그 편지도 꿈 주제로 쓴다고 하는데 200만 명이 그 이메일을 받는다면서요. 그래서 뭐 한다고 모금을 하니까 뭐 몇십억이 금방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골에다가 뭐 시설 짓고서 지금 그렇게 편하게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뭐 꿈 가지고 동기부여 한다 그래가지고 뭐 1인당 얼마 받고 학생들 해가지고 뭐 벌써 뭐 몇천 명 했다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꿈 자체가 이제 사업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꿈을 생각합니다. 지금도. 제가 이제 그 청소년들한테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꿈이라는 건 뭐냐? 미래에 뭐가 된다는 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래 막연하게 생각을 해요. 꿈이라는 거 그래 난 뭐가 되고 싶은 게 있어. 이걸 꿈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제 인생을 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꿈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뭔가 다르더라고요. 나타나는 게. 첫 번째는 꿈을 새겨요. 새긴다는 것은 뭐 마음에다 칼로 뭐 새길 수가 없잖아요. 이를테면 행동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가령 공부하는 학생들 같으면 책상머리에다가 써붙이는 자기 목표를 나는 어디 간다. 뭐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꿈을 말해요. 주위 사람들한테 자꾸 나는 뭐가 되고 싶어? 뭐 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있는 게 막 넘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누구 닮아서 어떻게 될래요? 뭐가 될래요? 라고 하는 분명한 그 목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꿈을 새기고 꿈을 말하고 자기 가슴 속에 뭐가 되고 싶어 하는 그 구체적인 어떤 닮은 꼴이 있는 거. 이게 진짜 저는 꿈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정리를 해봤어요. 제가 대학교 때 사랑을 못 해봤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 좋아하는 여학생들 다 싫다고 했으니까. 근데 가만히 대학생활을 생각해 보니까 사랑한 게 있었더라고. 그건 제가 좀 어떻게 보면은 고심 사랑했을 수도 있고 그게 그때로서는 저의 어떤 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꿈을 꾸게 되면 그 행동이 이제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학생들한테 이야기할 때 진정으로 꿈을 사랑해 봤느냐. 그러니까 애인을 사랑해 본 경험들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 꿈을 사랑한 경험을 많이 안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왜? 꾸면은 달라지거든요. 자꾸만 생각이 나. 사람과 한번 그 서로 비교해 보세요. 내가 누구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아마 이 강의를 들으면서도 생각이 그렇게 난다고. 그렇죠? 자꾸 보고 싶은 거야. 이 친구 지금 뭐 하나. 자꾸 생각이 나.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그 목표라든가 꿈을 진짜 사랑한다 그러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야. 진짜로. 그 다음에 궁금한 게 많아지죠.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 무슨 음식을 좋아할까? 무슨 색깔 좋아할까? 별 생각이 다 나죠. 궁금하잖아. 그럼 물어보잖아. 그래서 그런 것처럼 내가 꿈을 이루고자 하는 진정한 목표가 있다면 어떻게 하면 그 꿈을 이룰까를 끊임없이 생각하게 됩니다. 고시 공부하는 사람은 무조건 책장만 넘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지 내가 마음에 드는 답안을 쓰지? 어떤 책이 좋을지 자꾸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궁금했어요. 그 다음에 내가 누구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참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배 쩔쩔 굶으면서도 사랑하는, 물론 짝사랑이지만 이 학생 집 앞에 서보기도 여러 번 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인간으로서 이게 할 짓이 아니라는 생각도 했어요. 얘가 도대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그냥 정처없이 서 있는 거예요. 밥도 굶어가면서. 사랑할 짓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해요? 사랑한다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공부를 하거나 또 뭐 어떤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더라도 그런 사람은 연구원들도 마찬가지죠. 쩔쩔 굶으면서 잠을 안 자면서 견뎌요. 왜? 나는 그걸 이루고 싶으니까. 그 사랑이라는 것은 그 참는다는 게 이제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꿈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야 된다. 그다음 중간에 말릴 수가 없어요. 제가 죽자 살자 뭐든 여학생 사랑하면 막 쫓아다니듯이 말릴 수가 없죠. 공부하는 애가 진짜로 자기 꿈을 가지고 공부한다 그러면 엄마가 너 밥 먹으라 해도 얘는 엄마 내가 한 페이지만 더 읽을게요라는 말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딱 때려치고 가가지고 맛있게 먹고 있다. 이건 뭔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진짜 사랑하는 현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다들 말려도 이루어진다고 믿어요. 그렇잖아요. 요즘
부모들이 야 너는 얘랑 안 돼. 또는 뭐 얘는 나한테 안 맞는 애라고 아무리 해도 안 들려. 나는 얘랑 사랑해서 결혼할 거야. 마찬가지로 제가 옛날에 고시공부할 때도 이런 마음을 가졌었거든요. 다들 안 된다 그랬어요. 가능성이 없었어요. 확률이 재학생 합격 확률은 0.00 몇 %예요. 없어.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노력하면 할수록 가까이 간다는 것을 믿으니까 점점 가까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1년이다 떨어져도 저는 아마 좌절하지 않았을 거예요.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될 거라고 믿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저는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이제 굉장히 저는 중요한 인생의 한 부분인데, 이건 뭐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에서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성공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 목표 달성이고, 목표를 달성하려면 진도가 있어야 되고, 진도가 있으려면 오늘 뭔가 구체적인 노력의 양이 정해져야 돼요. 가령 학생들한테 대입을 한다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 내가 대학교 들어와가지고 그래 내가 4년 동안에 나는 뭐뭇을 하고 졸업해야지라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하려면 이번 학기는 뭐 해야 될까? 이게 있어야 돼요.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막연하게 책 많이 봐라 이건 아니에요. 너는 책을 1년에 가령 50권을 본다. 그럼 1년이 57주이기 때문에 한 주에 한 권을 봐야 되잖아요. 한 주에 한 권을 보게 된다는 이야기는 아침에 일어나서 책을 7분의 1로 나눠가지고 이걸 보고 자야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이를테면 책을 제대로 읽으려고 하는 목표를 가졌다면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나는 이를테면 책 절반을 보고 오늘 자겠다는 이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지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할 만큼 하고 자요. 책 볼 만큼 보고 자요. 잘 때 보면 딱 3페이지야. 그렇죠? 어떤 날은 그냥 넘어가. 그러니까 결국 성공하는 가장 중요한 습관은 뭐냐면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분명한 목표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꼭 공부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업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내가 몇 달 안에 제품을 개발한다. 그러면 오늘 어떻게 딱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명한 오늘의 목표량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 인생을 굉장히 다르게 하더라. 그런 이야기죠. 좋은 이야기는 다 집어넣고요. 아마 시간 때문에 이걸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 이제 ABCD 이게 오늘 제목이었잖아요. ABCD. 제가 경영학과 교수 무슨 학회 모임에 가서 저보고 이제 주제 발제를 해달라 그래서 ABCD 가지고서 이제 1시간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교수님들이 다 감동을 받은 거예요. 경영학과에서도 인간의 유형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잖아요. 뭐 X형의 인간, Y형의 인간 뭐 이렇게 다 타입을 해서 어떻게 해야지 뭐 조직에서 뭐 잘 수능하고 뭐 또는 목표를 달성하는가 굉장히 연구가 많죠. 근데 저는 ABCD라고 하는 이 4가지 타입으로 이제 뭔가를 정리를 합니다. ABCD는 뭐냐면 대학교 학점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떤 하는 모습에 4가지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4가지 모습은 머릿속에 담긴 풀빵 기계처럼 그게 나타나는 모습이 되겠죠. 나는 내 마음속에 상상을 할지 몰라도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 가지고 남들은 평가하기 때문에 이 ABCD가 이제 중요하게 되는데요. 자, 제가 이제 한 몇 년 동안 ABCD에 필이 꽂혀가지고 지금은 이제 생각을 많이 멈추고 이제 다른 생각을 많이 하는데 몇 년 동안 ABCD에 필이 꽂혔어요. 사람에는 4가지 유형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른 게 아니라 내가 행동하는 방식이 되는 거예요. 자, 설거지를 예를 들면 제가 요즘 설거지를 많이 하거든요. 설거지 참 스트레스 해소가 돼요. 어쩔 땐 손해보는 것 같아. 우리 집사람은 그냥 찌개만 데우면 딱 자기 임무는 끝나고 나머지 그릇은 다 제가 치우면 제가 손해보는 느낌을 많이 갖기도 해요. 근데 저는 이제 모든 것을 ABCD 등급으로 생각하니까 이제 설거지 ABCD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D등급은 뭐냐면 조금 꾀를 부리면서 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설거지 해라. 그러면 이제 설거지 하긴 해야지 돼. 그렇지만 나의 목표는 뭐냐면 깨끗하게 하는 게 목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쓱 담가놓고 적당히 하다가 그냥 하는 척 물만 묻혀서 그냥 털어서 놓는다고. 음식점 가면은 그렇게 하는 데가 많이 있다면서요. 심지어는 세제도 안 쓰고 그냥 물에 담가놓고 그냥 어쩔 때 보면은 막 묻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닦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아마 종업원이 일을 덜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 느낌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설거지가 있어요. 그다음 C등급의 설거지는 어떤 거냐면 시키는 것만 하는 거예요. 자, 설거지 할 때는 한 바퀴 빡빡 문질러라. 그러면 한 바퀴 빡빡 문질러요. 그런데 밥풀 같은 게 좀 끈끈하게 붙어 있으면 한 번 돌려서 안 되더라고요.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면 이게 꺼끌꺼끌하게 붙어 있어요. 근데 C급은 뭐냐면 그 설거지 한 바퀴 돌리라고 했으니까 한 바퀴 돌리면 자기 문은 끝나는 거야. 나중에 뭐라고 그러면 자기 탓이 아니야. 이게 왜 이렇게 붙어있지? 되게 끈끈한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죠. 저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B급은 뭐냐면 그냥 그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B급은. 그러니까 팍팍 문질러. 팍팍 문질러. 그러고 나서 만져봐요. 제대로 그 설거지가 됐나. 그 정도가 되면 B급이 되는 거예요. A급은 뭐냐면 A급은 이제 뒤도 나오지만 스스로 하는 사람이거든요. 설거지를 잘하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 이를테면 요즘 제가 자꾸 생각하는 것이 프라이팬 이거 닦는 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나. 왜냐면 정상적으로 안 닦이니까. 뭐 C급, B급으로 닦아도 안 되더라고요. 프라이팬은. 그러면 생각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프라이팬을 편하고 깨끗하게 닦을 수 있는가. 물에 좀 우선은 물 부어보고 다음 조금 시간 지난 다음에 가서 물 따르고 그러고 나서 이제 펑펑으로 문지르면은 막 엉망이 되잖아요. 기름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를테면 주유소에서 가져온 휴지를 이렇게 돌리고 그건 버려도 되니까 공짜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펑펑을 문지르면 완벽하게 되더라. 이를테면 이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건 누가 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편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잘해보려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그 설거지에도 ABCD가 있더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D급은 이런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을 사는 것 같아요. 아까 그 같은 월급에 일 덜 하려고 애쓰는 거 똑같은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왜 열심히 해야 되나, 학생들 같으면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나, 직장인들 같으면 왜 내가 열심히 근무를 해야 되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아까는 이제 생략한 부분에 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열심히 했을 때 얼마나 좋은 결과가 나오는지를 몰라요. 대부분이. 그 조그만 차이를. 요즘 뭐 김연아가 이제 로망이 됐잖아요. 어제 와가지고 뭐 우리 방송에는 나올 리도 없고 막 난리가 났는데 김연아 선수가 초등학교 때 언니 따라서 이제 스케이트 타러 갔다가 이게 이제 재밌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막상 제대로 하다 보니까 이건 고통이죠. 취미를 할 때는 좋은데 진짜 이제 대회 나가서 1등 하는 이 정도 하려고 하면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어린 그 김연아가 자기가 스케이트를 탈 때 지금처럼 유명해지고 지금처럼 돈도 많이 벌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사람이 될 거라는 상상을 했겠나? 어린 김연아의 마음속에는 그 정도의 상상을 못 할 것 같아. 왜? 경험해보질 않았잖아요. 누구나 그 세계를 가보질 않았잖아.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자꾸 C급, D급으로 가는 이유가 내가 열심히 했을 때 열리는 그 세상에 대해서는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그건 필요 없다고 되게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안 살아도 된다. 그 다음에 D급이 이제 행동 패턴이 있어요. 행동 패턴이. 자꾸 이제 덜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시키는 것을 덜 하려고 굉장히 머리를 써요. 그러니까 뭐 사실 그 공부 좀 성적이 안 나오는 가장 큰 이유가 머리 탓이 아니거든요. 제가 중간에 생략한 부분에 공부는 어느 부위로 하는가? 정답은 엉덩이. 이게 정답이거든요. 머리가 아니라. 왜냐하면 중학교 때부터는 공부 절대량이 많기 때문에 이건 머리로 할 수 없는 공부예요. 고등학교 때부터는 무식한 사람이 이기는 공부예요. 그래서 D급은 머리는 엄청 좋은 거죠.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사실 그 제일 말 많은 사람이 일을 가장 적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죠. 자, C급은 뭐냐면 C급은 시키는 것만 하면 자기는 임무가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더 할 이유는 없어요. 그렇지만 덜 하지도 않겠다. 나의 성실함은 시키는 것을 하는 거다. 가령 이제 취업할 때 많은 그 직장 지망생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C급 생각을 합니다. 시키는 것은 죽어도 하겠습니다. 그럼 감동을 안 해요. 왜? 말을 뒤집어 보세요. 시키지 않으면 죽어도 안 하겠습니다거든요. 그러니까 C급은 시키는 것만 하기 때문에 자기는 성실하다고 생각하지만 문제가 많아요. 또 C급은 가장 큰 문제가 잘하려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과 전혀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성실하지만 인정받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타입이 되는 거죠. B급은
이제 잘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할 바에는 잘하겠다. 설거지도 빡빡 문지르겠다. 그렇죠? 자기 집이니까 빡빡 문지러야 될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제대로 하려고 해요. C급은, B급은. 그러니까 B급은 지켜보는 사람이 조금 다르다는 걸 느끼는 그런 정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나는 남보다 조금 더 한다, 뭐가 더 잘한다, 열심히 한다는 그 생각이 들죠. 그리고 지켜보는 사람도 얘는 되든 안 되든 간에 애를 쓴다. 애를 쓰게 되면 절대 말이 없거든요. 윗사람이. 제가 변호사 할 때도 보면요. 좀 힘든 사건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사건들은 일부러 더 애를 쓰는 척 하기도 하고 더 애를 써요. 그럼 의뢰인이 불만을 안 가져요. 얘는 할 만큼 했다. 그걸 이제 인정해 주기 때문에. A급은 뭐냐면 A급은 알아서 한다. 요즘 그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이게 또 어떤 큰 사업처럼 됐잖아요. 이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 대한민국에 너무 많은 것 같아. 만약 학생들한테 처음부터 너는 네가 알아서 해야지 된다. 공부는 네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야. 우리 아버지처럼 옛날에. 한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약간 오기가 있어서 아버지가 혼자 하라고 하니까 진짜 그래 한번 해봅시다 하고 이제 덤벼든 경우지만 많은 사람들은 네가 알아서 하라 그러면 나를 버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왜냐면 자기 혼자 살 수 없는 건데. A급은 뭐냐면 A급은 이를테면 이제 아까 탑다운 제가 생각한 부분이 있지만 내 꿈을 스스로 생각하네요. 꿈도 내가 뭐가 인생 되면 좋을까. 마치 그 아까 사랑에 비유했듯이 내가 누구랑 살면 좋을까 그러면서 나의 짝을 끊임없이 생각하잖아요. 나는 어떤 타입, 어떤 조건을 가진 사람 생각하면서 접근하듯이 나의 꿈에 대해서도 그래 어떻게 인생을 살면 좋을까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 현실 속에서 가장 가능한 최선. 그러면 이제 꿈, 목표 이렇게 수단 쫙 내려오는 거죠. 또 시키지 않아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드문 자질인 것 같아요. 부시장님께서 아시지만 이제 특히 공무원 조직에서는 이렇게 사람을 시켜보면 사실 좀 힘든 조직일 수밖에 없어요. 왜? 더 열심히 해도 생기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기업 같은 경우는 열심히 하면 보너스라도 받겠다는 기대를 하지만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나는 기본 월급을 받고 물론 승진은 좀 빨리 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승진하면 너무 힘들거든요. 구청에서도 보면 너무 힘들어. 거의 500대 1이에요. 그러면 승진을 포기하는 순간에 자기는 행복해지면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시키는 것만 욕 안 먹으면서 하고 정년 때까지 간다. 근데 A급은 뭐냐면 구청장 예를 들면 구청장이 너 이거 해라고 지시해서 잘하면 B급밖에 안 되는 거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현장에 가서 해보니까 주민들이 이걸 원합니다. 또는 이걸 하면 주민들이 좋아하겠습니다. 해봅시다. 라고 한마디라도 자기 입으로 던지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지 지금. 뭐 어느 구청 갈 것도 없어. 서초구청 여기 서초구청인데 구청장이 저한테 그러잖아요. 제가 ABCD 강의를 했었거든요. 공무원 딱 모아놓고 그랬더니 구청장이 나중에 티타임 하면서 그러는 거야. 서초구청에 A급이 3명밖에 없는 것 같아 자기 생각에. 그 많은 공무원들 중에 A급은 굉장히 드물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생각이 바뀌기 전에는 A급으로 하기가 어려워요. 자기 아까 그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게 옳은가? 이게 옳은가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시간을 얼추 맞추네요. 그래서 연습 문제가 있어요. 이 강의에는. 그냥 그렇게 아주 이제 실전에서 이제 좀 이렇게 체득할 수가 있지. 가령 인턴을 예를 들면 요즘 인턴이 또 유행이더라고요. 대학생들이. 그러니까 어디 가가지고 이제 조금 하면 이렇게 스펙 한 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인턴하러 가는 친구는 생각하는 거야. 여기서 주는 보수는 별로 기대할 게 없잖아요. 어떤 데는 공짜야. 뭐 한 80만 원 좀 진짜 많이 주는 인턴에 속하죠, 요즘. 그러니까 갈 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여기서 내가 얻을 것은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은 몇 달 동안 또는 1년 동안 어디서 인턴 했다고 하는 이 스펙 한 줄이다. 딱 가가지고 이제 시키게 되면 그 ABCD 중에서 C급 정도로 이제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그냥 시키는 거는 하고 내 스스로 뭔가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건 하나도 없고 그러고 나서 딱 한 줄 쓰게 됩니다. 근데 인턴도 ABCD가 있잖아요. 특히 이제 아래에서 일을 할수록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눈에 보이는 거 치우고 뭔가 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 눈 뜨고 너는 눈이 달렸냐 안 달렸냐 도대체 왜 이래? 라는 말을 듣고 속으로 무슨 욕하면서 속으로 자기를 이렇게 쫀다고 욕하면서 가서 이제 마지못해서 하는 그 D급도 있단 말이죠. 그럼 다 같은 한 줄일지는 몰라도 나중에
그 입사 면접 볼 때 과연 ABCD가 어떻게 그 자기소개와 말과 태도가 나오겠냐 이거죠. 그냥 가만히 성실한 표정으로 시키면 저는 죽어도 하겠습니다. 한 말밖에 못 하잖아요. 여기 자기소개서라는 말도 있는데 요즘 그 스펙보다는 스토리 시대라고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스펙과 스토리는 다르죠. 스토리는 예를 들면 자기 인터넷을 갔을 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느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맞구나. 또는 내가 스스로 했더니 윗사람이 좋아하더라. 이런 하나의 스토리가 생기면 나중에 자기소개서 할 때도 내가 어디 인터넷 갔는데 그때 뭐 이걸 지적했더니 윗사람이 좋아하더라. 또는 이거 했더니 저는 인턴이었지만 그게 채택이 돼가지고 바뀌더라. 엄청난 스토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똑같이 나는 뭐 몇 학점 받고 학점이 평균이 몇이고 어디서 뭐 인터넷다 이런 게 아니라 나만의 어떤 체험에서 나오는 스토리가 있는 거죠. 왜? 나는 A급으로 생각하면서 했기 때문에 느끼는 게 더 많죠. 어디 가서 하더라도. 뭐 자원봉사 할 때도 마찬가지죠. 자원봉사 할 때도 어디 가서 나는 봉사활동했다. 그 한 줄 받으려고 시간 몇 시간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요즘 이제 먹히는 자원봉사가 그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자원봉사 대상 심사도 해봤었거든요. 전국 자원봉사센터 이런 데서 해봤는데 가장 이제 점수가 많이 가는 게 뭐냐면은 그 의미를 알고서 봉사하면 가장 그 평가를 높이 받아요. 그리고 이제 그 대상이라든가 이런 정도를 받으려면은 자기가 생각을 하는 거야. 내 지역사회에 어떤 게 필요하다 해가지고 흔하지 않은 거지만 생각을 해서 그 동아리를 만들어서 봉사하게 되면 거의 대상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시간이 뭐 많다 이런 것보다도. 그래서 봉사활동도 ABCD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식당 종업원도 ABCD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음식점 갈 때마다 항상 종업원들 표정과 하는 것을 ABCD로 평가를 하죠. 요즘 많이 벗어났어요. 제가 몇 년 동안은 책을 쓰느라고 계속 ABCD로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종업원들 태도가 분명히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D급은 뭐냐면 아줌마 물 떨어졌어요. 물 갖다 주세요. 소리 지르면 와요. 그것도 천천히 뿜을 대면서 온다고. 그러면 몇 번 불러주나 이제 손님은 기분이 팍 상하죠. 아줌마는 아줌마대로 저 손님 같은 사람 왜 이렇게 시끄러워? 다른 사람은 안 부르는데 왜 이 손님은 두 번씩 불러? 이렇게 불평을 하면서 다가오죠. 그러면서 기분 나쁜 표정을 와서 그냥 놓고 그냥 간다고요. C급 종업원은 이제 이렇게 반응을 보이겠죠. 아줌마 물 떨어져서 물 주세요. 그러면은 아무 소리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냥 들고 와서 좀 물 마시려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탁 놓고 간다고요. 거의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는 그래 물 달라고 했으니까 물 줬다. 그쵸? 근데 손님은 조금 뭔가 부족한 거예요. 와가지고 물 가져왔습니다라고 한마디라도 하면 조금 마음이 좀 괜찮지. 근데 그것도 아니야. 외면하고 가. 그럴 때마다 저는 느껴요. 쳐다보면 뭐 하나 더 시킬까봐 지가 나를 안 쳐다보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종업원의 마음이 아마 그럴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C급은 별로 감동을 못 주죠. B급은 물 시키면 와서 넣고서 물 가져왔습니다. 반갑게 이제 0.5초의 미소를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손님이 같은 물을 먹더라도 기분이 좋아요. 돈 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B급은 꼭 돈 드는 게 B급이 아니에요. 잘한다는 것이. A급은 이제 물이 떨어져 가면 요즘 다 들여다 보이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음식점을 하면 자기 운명을 걸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 잘못되면 죽잖아요. 온 가족이 망하는 거야. 그런데 왜 A급으로 안 할까? 손님이 물 떨어져 가면 물 그냥 바꿔드리는 거예요. 밑반찬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몇 점 남아도 잘 드시네요 하면서 바꿔주는 거예요. 손님이 밑반찬 떨어졌어요. 앞접시 주세요. 제일 짜증나는 게 앞접시야. 앞접시는 당연히 필요한 거잖아 그거. 어차피 가져올 거 불러야지 가져오면 서로 피곤한데. 그런데도 아직도 절반 이상의 음식점에서는 아줌마 접시 하나 더 주세요. 가다가 지저분하면 바꿔줘야지. 꼭 고급 음식점에서만 저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엄청나게 다른 거죠. 너무 감동한 거예요. 저는 ABCD로 보기 때문에 시키지 않았을 때 저를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 보면 굉장히 감동해요. 이건 퀄리티가 달라. 대한민국의 그 5% 안에 드는 그 종자잖아요. 그랬더니 나올 때 물어보니까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 냉면집이 있는 그 빌딩이 그 냉면집 해서 그 지은 거예요. 얼마나 그 A급의 그 냉면집에 그 파워가 있는지가 증명이 됐어요.
저는 이제 직원들한테 출퇴근 시간, 우리 직원들한테 이런 말 안 하지만 그 회사 가서 직원들 교육할 때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출퇴근 시간 10년간 엄수했다 그래도 절대 높이 평가 받을 생각을 하지 마라. 어느 급이냐 물어봐요. 어느 급이에요? C급이잖아요. C급. 자기는 A급이라 생각하지 출퇴근 시간 성실하게 지켰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럼 A급은 도대체 뭐냐 출퇴근 시간에. A급은 알아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월요일날 무슨 행사가 있어서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 주말에 나와서 준비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는 거죠. 윗사람은 너 주말에 나와라는 말을 안 하는 거죠. 알아서 할 때가 있어야지 돼요. 항상 주말에 나오면 사람 죽죠. 근데 그건 아니라 이게.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첫 번째 이제 말씀을 드릴 때는 대한민국에서 과연 꿈을 꾸고 노력하면 이루어지겠는가? 저는 이루어진다거든요. 꿈을 꾸면 노력하면 이루어진다가 책 제목이기도 하고 아직까지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아무리 부자는 부자 뭐라고 하더라도 사실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보면 그 꿈의 나라, 기회의 나라거든요. 남미 같은 데는 아마 많이 모르시는 분도 계시지만 부자 동네에는요 자기들끼리 모여 살면서 울타리 크게 쳐놓고 경비가 기관단총 들고 지키고 있거든요. 어려운 사람은 어려운 데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 무슨 개천과 어디 용나는 데가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아직까지는 누구나 다 가능하다고 저는 아직까지는 믿고 삽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0세기랑 21세기는 질적으로 다른데 많은 사람들이 21세기를 살면서 힘들다고 생각해요. 왜? 입사 전쟁이다. 입시 전쟁이다. 사업? 이건 죽음의 전쟁이다. 그렇죠? 막 죽어나가고 있잖아. 실제로. 막 뛰어내리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제가 20세기 주로 살아봤지만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별로 취직할 데가 없었어요. 기껏해야지 은행? 기가 막힌 직장이었지. 별로 기업도 별로 없고 물론 제가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 이미 좀 성장하고 있는 대한민국. 하지만 요즘 보게 되면 지금은 기회가 널렸다고 생각을 해요. 또 다행히 시장 구조가 전 세계적인 시장 구조가 달라졌어요. 한참 그 자본주의가 나오고 산업혁명이 시작되던 시대에는 자본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 임자였어요. 우리나라도 70년대까지는 저는 그랬다고 생각해요. 대출 받아서 워낙 뭐가 없잖아. 가게도 없고 공장도 없기 때문에 내가 돈 빌려서라도 지어서 그냥 찍어내면 팔려요. 근데 지금은 아니야. 왜? 전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분야에서 공급 과잉이 됐어요. 이제는 원자재도 특별한 원자재 아니면 거의 공급 과잉이야. 그러니까 반도체도 치킨김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21세기에는 아까 똑같은 물건 만들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근데 다행히도 나은 물건 만드는 경우는 살아남아요. 내가 더 나은 인생을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건 돈이 드는 게 아니야. 아이디어의 문제잖아요. 나은 제품을 만든다는 것은 아이디어의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은 돈보다도 마치 기술이 이제 되는 것처럼 아이디어 가지고서 나은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된다는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도 내가 나은 인생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널렸다고 생각해요. 널렸다고. 네. 이게 끝인 것 같아. 시간상 이제 이거 마무리하고요. 하여간 오늘 꿈과 노력 강의인데 되게 보면 좀 딱딱할 수가 있는데 열심히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